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위로 폭발할까요? 아니면 아래로 폭발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도지코인으로 사이버 트럭 구매가 가능할까요? 이것도 알아보겠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언제 생산되나요? 늦더라도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 1월 말에 모델 Y 생산 스타트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가 상하이 33초마다 한 대씩 뽑아내고 있어요. 무엇을요? 모델 Y를요. 1년에 몇 대 정도 생산하는 걸까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 일과 올해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주말 방송이죠. 주말 방송에는 저희 VIP 클럽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따차드 클럽에 통해서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회원 가입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영윤정님 감사드립니다. 성실님 감사드립니다. 유인님, 홍신님, 스테포님, C 뉴요커님, 최강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트라운 TV의 멤버십 가입은요, 여기 모든 영상에 가입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핸드폰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가입이 가능하시고, 원래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프레스티지 클럽은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네,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밀접 상담 같은 거는 하지 말아 달라는 가족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분 가입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상담을 해드렸고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려서 어, 앞으로의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멤버십은 VIP 클럽이 메인이고요. 좀 더 심화된 영상,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심화된 영상들 제가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테슬라 주가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는요, 한 1050불대로 마감을 했어요. 1.75% 올랐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데일리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가 지금 이렇게 쐐기형 패턴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폭이 되게 커졌다가 지금 점점 좁아지는 진폭을 보이고 있다. 폭이 좁아지면 이평선들이 또 수렴을 하게 되고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이죠. 전반적인 하락세.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과 함께 이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하방 압력이 있고 테슬라는 워낙 잘하고 있고 실적이 좋을 것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상방으로 또 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매수세랑 매도세가 싸우다가 한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좀 더 위쪽으로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워낙 강력한 호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 상방으로 틀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1000불 이하나 뭐 900불대 초반까지도 가격이 떨어진다면 추매로 좀 대응하시길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역사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자, 지난 1년, 지난 2년간의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 저희가 알 수 있었죠. 지난 2년간에도 숱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때문에 크게 퍼드가 작용을 했던 때가 작년 초였죠. 작년 말에는 대주주 매도라는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 주가가 1000불 위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년에 테슬라 주가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큰 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 초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의 큰 부침이 있었다. 그래서 540불을 찍었었죠. 그때. 자, 540불 때 아무도 테슬라 주식이 이제 끝났다.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이때 주식을 조용히 담았으면은 이렇게 1200불까지 올라가는 상승 먹을 수 있었겠죠. 540불에서 1200불이면 두 배가 넘는 수익률이죠. 1년도 안 된 사이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밑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가 지금 12월 달이에요. 대주주 매도, 일론의 매도가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죠. 자, 그때 이럴 때도 한 880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또 담았으면 지금 1000불이 넘었으니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테슬라 주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항상 제가 현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 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저는 지금 뭔가 매크로적 이슈와 지금 테슬라의 호실적과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호실적이 자, 좀 더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소형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내면 나스닥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이 올라가면 테슬라의 상승에 힘을 보태주겠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을 한번 그래도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오늘은 좀 혼자 세웠다. 특히 다우는 좀 안 좋았습니다. 0.56% 빠졌고, 나스닥은 0.6% 정도. 자,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4.92%나 올랐어요. 다시 거의 전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간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이미 1년간의 고점은 갱신한 상황입니다. 거의 1.8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금리가 한 5% 가까이 올랐는데 나스닥은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나스닥과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TI 기름값, 자, 석유값도 84불, 오늘 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주가 좋았고,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기술주의 반등이 좋았겠죠. 오늘 다우가 안 좋았던 거는 뭐 JP모건 같은 이런 가치주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 12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전월 소매 판매죠. 자, 12월 소매 판매가 11월 대비 1.9% 하락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는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맵을 보시면 그것을 아실 수 있죠. 저 안 좋았던, 최근에 가장 좋았던 영역이죠. 은행주들 오늘 JP모건이 6% 이상 빠지면서 좀 안 좋았고, 웰스파고는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자, 녹색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오늘 꽤 올랐기 때문에 자, 에너지주 오늘 좋았다. 그리고 자, 이렇게 기술주들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지코인으로 언젠가는 사이버 트럭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 들어보셨죠? 자, 이런 강아지 모양이 심볼인 코인입니다. 누군가는 밈 코인이다, 그냥 재미삼아 만든 코인이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현실로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마땅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이 실생활, 그러니까 소비에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띄우고 있죠. 그래서 자기 이제 테슬라 차량은 아직 안 되지만 테슬라 굿즈들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구매가 아직 불가능하지만 사이버 트럭 관련된 굿즈는 지금 다 도지코인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도지코인도 올리고, 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분위기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스토어에 도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졌어요. 근데 다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버 휘슬이 있죠. 300 도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디가 텍사스 벨트 버클이 835 도지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이버 쿼드라고 하죠. 그 네발 오토바이, 그것도 지금 사이버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쿼드는 키즈용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는 뭐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상 화폐까지도 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도지코인 팬들은 테슬라 팬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 분들의 그런 기대감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있다, 기대감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코인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상당히 결제가 편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코인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코인에 대해서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코인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 확실한 주식인 테슬라에 오히려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수익률도 훨씬 높은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고, 이렇게 코인 투자는 저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얘기했죠. 테슬라 멀천다이징 바이어브 위드 도지코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굿즈들은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도지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4일 전에 174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74원이었는데 230원, 250원까지 급반등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최근 1년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한 1년 전에 800원까지도 넘게 찍었었는데 4분의 1 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자 코인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이버 트럭이요. 연기될 수 있다는 지금 퍼드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퍼드는 맞는데요. 뭔가 주가에 흠집을 내기 위한 퍼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사이버 트럭은 올해 연말에나 시험 생산에 들어가고 2023년 1분기에나 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프로덕션 to start Q1 202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월 26일 이제 곧 있으면은 4분기 실적 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뭐 일론 머스크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제품의 그런 업데이트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주문한 홈페이지에 2022년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 퍼드가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어떤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2년 3월경에 올해 3월경에 특별한 가상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소형 변종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이버 트럭을 만든다고 했는데 더 작은 버전이죠. 자, 기존의 버전보다 15에서 20% 작은 버전을 자, 아마 이때 공개할 것 같다. 3월에 공개할 것 같다. 그랬고, 자, 작은 버전은 여러모로 좋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 말고 다른 곳에, 그러니까 아시아라든지 유럽에 팔 때는 자, 이렇게 작은 버전 위주로 아마 팔 거예요. 자, 작은 버전을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물론 더 저렴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원가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뭐 철판이라도 적게 들어가겠죠. 아무튼 그러면은 비용이 작아지니까 더 저렴하게 또 글로벌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수요가 높아지겠죠. 자, 좋은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지금 사이버 트럭은 이거는 기가 오스틴, 기가 텍사스입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을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 생산 섹션이 여기에요. 생산 구역이 지금 여기에 지금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그런 설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사이버 트럭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댄 아이브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 생산이 1월 20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오면 또 한번 뉴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좋은 뉴스죠. 아마 1월 한 말경부터 모델 Y가 생산을 기가 텍사스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1월 26일에 이제 초특급 울트라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날아갈 수도 있다. 잠시나마 슈팅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1200불 이상도 이번 달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포드의 CEO 짐 팔리는 뭐 1년에 15만 대까지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은 했지만 어쨌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건데 뭐 9월부터 좀 많이 뽑아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이버 트럭보다 더 빠른 것이죠. 그러면 사이버 트럭이 아마 위기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품질 자체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죠. 사이버 트럭이 여기 보시면 펑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인지도 길고 그러니까 더 오래 갈 것이고 더 멀리 갈 것이고 자 네이티브 EV 플랫폼이라는 거죠. 지금 F150 라이트닝을 보면은 자 내연기관차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이티브 EV 플랫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내구성 보셨죠? 자 철판이 이게 스테인리스 강철로서 자 한마디로 방탄 철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SD 하드웨어 4가 여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신제품이기 때문에 일론이 사이버 트럭에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고 했죠. 신기술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 4 수준까지도 자율주행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V4 슈퍼차징까지 들어간다는 거 슈퍼차징 스피드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V3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V4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면 V4까지 올라가면 뭐 한 30분도 안 걸려서 완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600km, 뭐 800km까지도 가는 차가 될 수도 있는데 한 600km 가는 수준의 차징을 뭐 늦으면 30분, 빠르면 한 20분대로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Tesla will mass produce more units than others faster. 그러니까 자, 테슬라가 워낙 생산 효율이 좋죠.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기가 상하이에서는 33초마다 한 대씩 만들고 있어요. 모델 Y를. 자, 그 정도로 생산 설비 효율성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상당하죠. 전기차 만드는 노하우가.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보다 늦게 시작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뉴스죠. 네, 기가 상하이 33초마다 한 대씩 만들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영상 보시면 33초마다 기가 상하이 중국 공장에서 한 대씩 모델 Y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자, 연 한산으로는 자, 95만 대예요. 365일을 해서 뭐 곱했겠죠. 자, 95만 대.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는 100만 대 캐파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20만 대 정도 캐파를 올려서 일단 기가 상하이는 70만 대 이상의 생산 규모를 가지게 될 것인데, 뭐 나중에는 역시 100만 대까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자, 뭐 중국 공장,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의 확장은 지속될 것이고, 중국의 뭐 또 다른 지역, 뭐 칭다오 이런 데다가도 자, 공장을 또 신설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 일은요, 성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자, FSD 하드웨어 4.0에 쓰일 새 카메라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FSD, 지금 쓰이는 FSD는 이렇게 카메라가, 자, 여기는 전방 유리, 앞유리, 여기 지금 백미러가 있죠. 자, 리어 미러, 백미러가 있는데 백미러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하나는 자 표준이고, 하나는 좀 좁은 시야를 보는 거고, 하나는 아주 넓게 보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카메라, 우리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막 세 개씩 달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광각으로 볼 때 넓게 파노라마로 볼 때가 있고, 자, 좁게 좀 디테일하게 볼 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눠 놓은 카메라다. 근데 요거를 자, 새로운 카메라를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을 만들려는 게 FSD 하드웨어죠. FSD 하드웨어 4.0은 이제 새로 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새로운 그 사이버 트럭이 22년 말에 이제 아마 시험 생산이 들어가는데, 그때 아마 이게 이제 추가될 수 있다고 해요. 자, FSD 하드웨어는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인데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카메라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카메라 모듈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 두뇌에 해당하는 AI 칩이 중요한 거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 두 가지 하드웨어를 다 업그레이드해서 FSD 하드웨어 4.0을 출시하고, 자, 4.0이란 말이 좀 멋있죠. 좋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레벨 4를 달성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레벨 4랑도 연관이 있는 그런 하드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카메라 모듈만 말씀드린다면, 그 세대의 전면 카메라가 있다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게 세대가 아니라 이제 두 개 또는 하나의 렌즈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워낙 기술이 좋아지니까 하나의 렌즈만 들어도 광각, 표준, 좁은 뷰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 수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원가가 줄어든다는 거고 마진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기능은 올리면서 마진도 올린다, 원가를 줄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는요, 소니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IMX490 자동차 센서라고 해요. 자, 이 기존 카메라 센서 대비해서 해상도가 약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카메라는 이런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시야도 좁고 잘 구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넓어지니까, 자, 이만한 기존의 카메라는 이 하얀색 이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옆에 자, 이런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광각으로 IMX490 센서를 쓰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더 볼 수 있다. 더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죠. 자, 성능은 올리고 비용은 줄인다.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또 사물을 좀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에 더불어서, 자, LED 깜빡이 완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표지판이 있는데, 요새 많은 표지판들이 LED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속도 개인 것 같은데, 자, 제한 속도가 80 아마 마일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자, 카메라는 이렇게 잘 안 보였습니다. 깜빡이면은 이거를 제대로 카메라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LED 깜빡이 완화 작용까지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볼 수 있다. 자, 이 표지를 봐야지. 자, 사람도 눈으로 보고 제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카메라가 정확하게 LED 표지판을 확인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D 같은 경우는 표지판 신호등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FSD AI, 머리에 해당하는 AI 칩이 쉽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정보는요. FS 칩셋 머리에 해당하는 그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고 합니다. 지금 기가 오스틴 근처에 삼성이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기로 지금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테슬라는 삼성과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FSD 하드웨어 4.0에 쓸 차세대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삼성의 좋은 뉴스죠.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술들이 FSD 하드웨어 4.0과 관련된 거고, 아마 테슬라 사이버 트럭부터 아마 이게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올해 2022년 이정표, 호재 요인들이죠.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1분기부터 보면요. 당연히 이제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이 런칭한다는 게 가장 큰 뉴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80 스케일 프로덕션이 있겠죠. 대량 생산이 아마 세컨 하프죠. 하반기부터 나올 것 같다는 거고, 아마 하반기에 또 스탁 스플릿,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 있지 않겠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조 컴퓨터, 도조가 런칭을 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죠. 도조가 런칭을 하게 되면 테슬라의 FSD 발전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도조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FSD가 발전을 하게 되면 진짜 하반기에 레벨 4까지도 자율주행 수준을 달성할 수도 있다. 훨씬 더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 런칭이 있겠죠. 이것도 중요한 뉴스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 런칭, 그 다음에 FSD 와이드 릴리즈. 지금은 주로 이제 테스터들한테 10.8이니 10.9니 맡겨놓고 테스트를 맡기고 있죠. 그렇게 미국인들 위주로 해서, 미국 분들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글로벌적으로도 와이드 릴리즈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드 쉐어링 이것도 크네요, 그죠? 이게 바로 로보택시의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법적으로는 로보택시를 아마 못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마 기사가 있는 약간 우보의 형태가 되겠지만, 어찌됐건 자율주행을 위한 초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크게 닥친 이슈는요, 이제 Q4 어닝입니다. 1월 26일에 발표가 있죠.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의 발표와 함께 이 세 가지가 크게 작용해서 1분기에 한번 주가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다. 1200불 한 번 더 넘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 방송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